살펴볼 텐데요.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이네요. 먼저 소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없이 발전하는 회사에서 도전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을 이끄는 영업 인재. 네, 한솔케미칼을 끝없이 발전하는 회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좀 써줬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김 멘토님? 네, 뭐 소제목을 뭐 길게 쓸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추가해서 쓰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끝없이 발전하는 회사라 지원 동기를 뭐 회사의 그 칭찬 모드로 시작하려는 것 같아요. 예, 지원 동기가 좋기는 한데 너무 식상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소제목입니다. 네, 저도 벌써부터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또 제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없이 발전하는 회사에서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회사를 선택할 때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행지를 고려합니다. 한솔케미칼은 국내 과산화수소수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방막 공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전구체를 개발하며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이루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솔케미칼을 이끄는 영업 인재. 한솔케미칼 영업 직무를 위해 3가지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째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상담을 부전공하며 경청의 자세와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솔케미칼이 확보한 기존 거래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고객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사와 직면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겠습니다. 둘째는 전문 지식입니다. 저는 화학 비전공자이지만 평소 신문을 읽고 공부하며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습관을 들여왔습니다. 또한 해외 고객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무역 영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전화 영어를 하며 회화 실력을 꾸준히 키우고 있습니다. 셋째는 건강한 체력과 정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하며 체력을 길러왔습니다. 또 일기를 쓰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영업 직무에서 숙명인 실적 압박이나 고객과의 트러블로 인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들은 앞으로 한솔케미칼에 입사 후 영업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네, 지원자가 화학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역 영어 자격증을 취득한 게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영주 학생은 지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오셨었나요? 저는 자격증도 물론 준비를 했지만 필드에서 뭐 매장들을 방문하면서 자사랑 뭐 경쟁사를 좀 비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강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어떻게든 희망을 보려고 지금 읽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부분보다는 그래도 이 부분이 그나마 좀 낫다라는 걸로 위안을 좀 삼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회사 선택한 이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나 일반적인 논리를 지금 기술한 내용이거든요. 네. 회사가 좋다라고 하는 건 이미 이 회사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지원자가 영업 직무에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서 이 회사의 그런 도전에 좀 기여하겠다. 좀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영업 인재로서 이렇게 준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이 인재라는 단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원자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재인지. 우리 지원자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그러면 괜찮은데 본인이 이제 영업 인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역량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원자 90% 이상이 자기가 커뮤니케이션 잘한다고 자소서에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부전공하며 경청의 자세를 배웠다고 하고 조율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는데 배웠다라고는 해결이 안 되고요. 이 배운 걸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성과를 낼 정도가 돼야 돼요. 여기는 지금 단순하게 배웠다라고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대신에 이 지원자가 그나마 아까 신경을 쓴 부분은 나름 한솔케미칼의 영업 직무에서 해야 되는 것을 최대한 연결해가지고 본인의 강점을 쓰려고 했던 이 자세만큼은 제가 굉장히 높게 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입사 포부처럼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 이제 얘기를 좀 한 것 같고요. 근데 화학 비전공자지만 당연히 제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신문도 읽고 뭐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습관을 들인 거 좋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뭐 자격증 취득하고 뭐 전화 영어 회화 실력을 꾸준히 키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역량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당연한 부분이라고 보여져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또 언급을 한다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봐보시면 네.
저는 회사를 선택할 때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지를 고려합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네. 주어와 서술어가 지금 안 맞는 문장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신규 고객을 개발하겠습니다. 영업에서 개발을 한다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유치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확보한다, 뭐 유치한다, 뭐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약간 단어 선택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지원자가 좀 성의 있게 이 글을 쓴 건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아까는 무조건 불합격이었는데 이번엔 아쉽지만 불합격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조금 발전했네요. 예, 좀 발전했습니다. 예. 네, 김멘토님. 저는 그 완전 불합격을 드리겠습니다. 예, 잔인하신 선생님. 네, 그 이유는 그 지원 동기가 그 회사가 끊임없이 발전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다고 하는데 별 차별성이 없어요. 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기업에다 칭찬 모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래서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지원했다 이렇게 지원 동기 쓰시거든요. 별 차별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본인에게 어떻게 그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왔는지에 대한 개성이 없습니다. 네. 그냥 어떤 사람이든 다 쓸만한 지원 동기거든요. 그리고 그 입사를 위해 준비한 것도 다른 회사 영업직무 자소서에 그대로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해도 될 만큼 범용적인 거예요. 이 회사 이름만 바꿔서. 예, 안정되게 무난하게 쓰시려다가 안정되게 탈락이십니다. 예. 관심 분야 및 희망 직무에 대한 질문인데요. 질문은 짧지만 이 관심 분야 및 직무에 관련한 경험, 역량, 또 그리고 개인의 목표 및 비전 등을 적어야 할 것 같아서 내용은 굉장히 탄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소제목부터 볼게요. 네. IT와 생산 관리를 접목시킨 전문가. 네, 지원자가 생산 기술직에 지원했잖아요. 네. 그 분야에 본인만의 IT 기술을 접목시켜 관리를 한다는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원 학생님은 소제목 봐서는 어떤 내용일 것 같나요? 정말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지원자가 IT랑 생산 관리를 배운 사람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뭔가 숨은 뜻이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멘토님께서는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분과 마찬가지로 너무 좀 일반적이어서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아니면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아까 우리 강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성과 부분을 네. 얘기를 해주는 건 또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IT와 생산 관리를 접목시킨 전문가. 전공 인턴 경험을 통해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생산관리 전문가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생산 시스템 SCM 과목을 통해 EOQ, 4M 등의 전공 지식을 익혔고 생산 계획과 재고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UDM TK 인턴으로서 공정 시뮬레이션 및 기계와 설비의 센서를 이용한 공정 데이터 관리를 하며 스마트 팩토리 완성을 위한 UDM 솔루션들을 익히며 IT 실력도 쌓아왔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 이해, 스케줄링 등의 지식을 익혔고 품질 경영 기사, ERP 생산 자격증 준비 중에 있습니다. LG화학은 NCC를 통한 우수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시자료에 따르면 약 98%의 가동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LG화학에 입사하여 거한 사위의 자세로 IT와 생산 관리를 접목시켜 기초 소재 사업부 생산 관리를 위한 툴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최적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글 내용을 보면은 전공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네. 거완사이 같은 이런 사자성어도 나오는 걸 보면 네. 오늘의 지원자가 굉장히 축약된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일단 강멘토님 이 지원자의 자소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방향성은 그래도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소제목과 두 갈씩 문장이 말 그대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글자 수가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건 글자 수를 좀 다이어트해야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단락, 즉 생산 시스템에서 SCM 과목을 통해서 이제 4M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공자라면 다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우리 지원자가 과연 이러한 부분을 공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역시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지식을 배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식을 어떤 데 적용해서 성과를 냈다. 만약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지식을 배우면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친구가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기본은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못해요. 특히 이제 만약에
품질 경영 기사나 ERP 생산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게 성과인데 이것도 공부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럼 대체 이 친구가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한 것인지에 대한 수준이 명확치 않다라는 게 좀 아쉬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지원자가 약간 비전에 해당되는 이제 부분을 좀 강조를 해줬는데 나름 이렇게 공시 자료도 찾아본 건 좀 기특한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NCC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순하게 LG화학을 화학 업체로만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저는 조금 이게 좀 아쉬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님들 전체적으로 오늘 지원자의 자소서를 평가해 주신다면요? 그리고 저는 합격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공계 학생 치고는 그래도 자기소개서를 쓰는 기본적인 방법론을 좀 이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친구는 나름 노력을 했다는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다만 이게 완성됐다라는 느낌보다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노력 플러스 앞으로 저희 이제 방송에서 이제 멘토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시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자소상으로는 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좋게 봐주고 싶습니다. 자소서에 함축된 부분들 이제 면접에서 한번 검증해보고 싶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성격을 묻는 질문입니다. 소제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낯선 시도에서 공동체 의식을 알다. 낯선 시도? 네. 저는 이 말이 딱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지원 학생이 보기에는 이 소제목 어떤 것 같나요? 뭐 해보지 않았던 일을 통해서 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내용이긴 한데 확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김민도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낯선 시도라는 말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흥미를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또 인재상과 부합하는 어떤 키워드라는 측면에서 좀 작성하신 부분은 좋은데 1번 항목에서 공동체 의식 이미 말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중복되는 그런 키워드인 것 같아서 한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원자가 어떤 낯선 시도를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시도에서 공동체 의식을 알다. 고등학교 시절 청소년들이 법정에 참여하여 잘못 저지른 청소년의 판결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법정 참여 기회를 담임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수줍음이 많고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청소년들의 의견이 판결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법정에 가게 되었을 때는 낯선 장소에 낯선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지만 저와 같은 또래 친구 5명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참여했다는 생각을 하니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고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무사히 발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교성은 부족하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사교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자 청소년 법정 참여를 시작으로 복지관 봉사, 수학 멘토링 교육 봉사, 미래직업 체험과학 교육 봉사 등 저의 능력이 쓰일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덕분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봉사를 실천을 함으로써 제가 가진 약점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숙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맡은 임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원자가 약간 소심한 성격이었나 봐요. 사교성도 조금은 부족하고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알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기업이 원하는 포인트를 잘 짚은 건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성장 과정 자체가 SK케미컬의 어떤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임을 증명해봐라라는 항목이기 때문에 우선 공동체 의식이라는 그 키워드를 잡으신 거는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근데 지원자가 생각하는 그 공동체 의식이 좀 정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SK케미컬에서 말하는 그 공동체 의식은 보자면 구성원 간, 조직 간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조직 전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을 성장 과정 속에서 강조를 하고 싶다면은 사실 본인이 구성원으로서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배려했던 어떠한 과정들을 경험을 써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지원자는 그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사실 내성적인 성격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던 그런 경험들을 쓰고 있거든요.
처음 단락에서 고등학교 시절 내성적인 성격을 바꿔보고자 청소년 법정에 도전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다음 단락에서도 사교성을 기르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라고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본인의 사교적이지 못한 성격을 바꾸기 위한 어떤 경험을 쓴 것이지 공동체 의식과는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장 과정 및 장단점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소통의 중요성, 2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네, 이 소제목에서 느껴지는 뭔가 공동체, 협력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우리 최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명확하게 함축적으로 표현한 건 좋긴 합니다. 하지만 네. 소제목을 작성하는 이유는 소제목을 통해서 호기심을 좀 일으키고 어떠한 내용들 전개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봤을 때는요, 우리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던가 가독성이 높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간결하지만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내용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면서 창의적이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제목을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좀 일반적이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좀 있습니다. 좀 평범하네요. 네, 조금 식상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통의 중요성. 소통의 중요성을 느꼈던 적은 2학년 때 팀장을 맡았던 창의적 공학 설계라는 모형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팀에는 설계에 필요한 CAD 프로그램과 모형 자동차 조립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제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팀원들과의 상의 끝에 같이 도서관을 찾아 공부하고 인터넷을 참고하며 CAD 조작법을 익히기로 하였습니다. 조작법을 익혀 모형을 설계한 후에는 다 같이 스터디룸을 빌려 인터넷 동영상으로 모형 자동차 조립법을 찾아가며 공부하였습니다.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결과 다른 팀과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목표로 했던 기간 내에 모형전기 자동차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3학년 1학기에 팀장을 맡았던 중합공학 실험에서 에폭시 수지를 합성 후 경화시키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합성 후 경화제를 얼마나 넣어주는지에 따라 성공이 좌우되는 실험이었습니다. 다른 팀 프로젝트를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이미 느꼈던 저는 조원들과 실험 전에 만나서 경화제의 양을 얼마나 넣어줄지를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서로 가져온 자료를 토대로 경화제의 양을 정한 후 실험에 그대로 응용하였습니다. 실험 후 FTIR, DSC, TGA 등의 분석기기들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성공적으로 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팀의 경우 팀장 혼자 조사해온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대부분 경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팀원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임했던 저의 자세는 특히 제가 지원한 생산 엔지니어 직무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탐구하여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의 성격을 바탕으로 국도화학에서 훌륭한 생산 엔지니어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꽤 긴 답변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의 경험으로 인해 느낀 바를 나타내 준 것 같은데 우리 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소통은 중요한 역량이죠.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는 소통하지 못하는 친구가 없을 정도로 네. 다들 소통의 대가예요. 네, 그렇죠. 근데 막상 말 시켜보면 말을 잘 못하고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잡는 것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가능하다면 뭐 생산 엔지니어 쪽이거나 이러면은 뭐 호기심이 많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계획성이 좋다라고 한다거나 그런 좋은 다른 키워드를 좀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소통으로 무난한 점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아쉽고 실제로 진행했던 어떤 서술된 내용도 보면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뭐 잘 드러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토의를 했다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런 CAD 조작법에 대해서 팀원들에게 어떻게 뭐 조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작법을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안내해주면서 커뮤니케이션 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면 훨씬 더 좋은 소통의 방식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했는데 백지장 같은 것들은 혼자 들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가벼운 것까지 같이 맞닿아서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도 여기 밑에 보면 협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진 않아요. 네, 그냥 소통의 또 다른 어떤 경험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소통하고 협업을 따로따로 쓰려면 협업의 내용을 좀 다른 걸로 소재를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토화학 생산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영주 학생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자기소개서 문항 중에서 성장 과정 및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사전 코멘트를 참고해서 작성해 왔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어떤 내용이었나요?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일단 우선 첫 번째로 성장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 직업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 둘째, 실제 사례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잘 부각되도록 작성. 세 번째,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하거나 애매하고 간단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네 번째, 성격의 장점 작성 시 두 갈식으로 무엇이 장점인지 설명하고 사례를 들 것. 다섯 번째, 장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여섯 번째, 단점을 작성하라고 했으면 반드시 단점을 작성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작성. 일곱 번째, 위의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점 등을 바탕으로 직무 수행 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미래지향적인 문장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네, 멘토님이 아주 힘쓰셔서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무려 7개나 됩니다. 영주 학생 힘들었겠어요. 다 넣어보려고 노력은 좀 했는데 네. 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멘토님의 조언을 잘 반영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지사지 삶의 태도. 저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자 노력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RCY로 활동하며 다운 증후군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울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대화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장기적으로 봉사활동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행동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도왔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아이들도 올바른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후 성공의 비결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은 제 삶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배려, 양날의 검. 저는 친화력이 좋고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3번의 토론대회와 5번의 서비스업을 경험하며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무리 없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9개월간 바텐더로 근무할 때는 친화력을 무기로 가장 많은 단골 고객을 확보하여 베스트 바텐더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상대의 기분을 생각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했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저의 대인관계 능력을 바탕으로 협력을 통해 최적의 생산 공정을 만들고 생산 데드라인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는 거라 영주 학생도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전 코멘트 주신 최현수 멘토님께서 코멘트 주시죠. 네, 아무래도 질문 자체가 성장 과정이랑 성격의 장단점 좀 포괄적이어서 요구사항이 좀 많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원래 본인이 했던 직무가 아니라서 많이 좀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필요한 대인관계라든가 역량을 좀 잘 살려서 작성해 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갈식으로 작성한 것도 좋았고요. 사례를 바탕으로 부가적인 설명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내용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해주면서 일관성 있게 마무리한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약간 아쉬운 점들을 좀 약간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해서 잘 작성해 주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저는이라고 시작하시는 부분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기장에서 나는 오늘이라고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처음 문장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 좀 지양해 주시고요. 장점과 단점의 비율도 조금 조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직무에 관련된 장점을 좀 더 부각시켜 주시고요.
이것을 직무에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는데 가능하면 접속사도 하지만이라던가 부정적인 접속사는 삼가해서 사용해 주시고 뭐 다만, 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미지가 좀 더 긍정적으로 각인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겠지만 많은 내용이 들어가느라고 좀 힘들긴 하겠지만요.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면서 직무에 적합한 본인의 강점을, 본인의 인생관을 담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주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나서 컨설팅을 여러 곳에서 받는 것이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줬습니다. 박린토님 어떨까요? 뭐 일단 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에게 좀 보여주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러면 더 복잡해지고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박멘토님께만 가면 될까요? 제가 나오는 DIY 자기소개서 프로그램을 자주 보면 되겠죠. 네, 반복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가장 좋은데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기보다는 직무의 어떤 선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방향성을 잡으시고 본인이 소신껏 작성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국토화학 생산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